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9일 외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기사 볼게요. 자산 100조 시대 연저축은행. 와, 호실적의 성과급 파티 벌일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자산 100조 시대 연저축은행 호실적의 성과급 파티. 야, 지금 저축은행도 자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뭐 소제목에서 이미 그 어느 정도 유출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에도 금융사들이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대요. 와, 그럼 우리는 뭘 느껴야 돼? 아, 금융권 역시 좋구나.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에 이어서 증시 호조로 수수료 수익까지 늘어서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낸 결과래요. 지금 시장금리가 여러분 하락하고 있나요? 상승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락하고 있죠가 아니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수익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증시 호조로 수수료까지 늘었대요. 지금 상황은 증시가 호조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뭐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수익까지 지금 늘어나서 역대급으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은행들은 B2와 영끌, 자, 이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B2는 뭐예요? 빚내서 투자한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겠다. 뭐 이런 거. 아무튼 B2와 영끌 열기로 지난해 뭐가 급증했어요? 대출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얻었대요. 자, 보험사들은 사업비 축소와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 일반 보험 호조로 저축은행은 1금융권의 대출금리를 좁아지면서 풍선 효과로 특수를 누렸다. 자, 결국 뭐예요? 작년에 금융사들이 지금 실적이 다 괜찮았는데 보험사들 이슈는 사업비를 축소를 했고 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고 또 일반 보험이 뭐 호조가 되는 게 이제 이슈가 있었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반기부터 1금융권이 이제 총량으로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 중과율이 이제 많은 은행들로부터 대출이 이제 점점 닫아지게 된 상황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수요는 점점 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작년 하반기 때도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넘치는 시장에서 1금융권이 닫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2금융권으로 갔다. 그게 뭐다? 그게 풍선 효과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수 효과를 누렸고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사실 지금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금융사들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 성과급이 올해 최고로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 보너스 300% 쏟네. 대단하네요. 또 보험사는 메리츠가 삼성보다 더 받는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이 뭐 이렇게 하고 성과금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대요. 지난해 총 자산 규모가 얼마를 넘었다고요? 저축은행이? 와, 100조 원을 넘었대요.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데다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거 진짜 여러분 지겹도록 나오지 않나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풍선 효과로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도 들었다. 저 2금융권 안 갈 거예요. 저 저축은행 안 갈 거예요. 원서 그래서 안 쓸 거예요.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1금융권 가도 되고요. 2금융권 가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뭐든지 이제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플랜 A가 안 됐을 때는 B로 가야 되는데 이 B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막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현실이. 물론 회사별로 케바케가 이제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합격을 2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은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이 전환을 해보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성이 다 같은 거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올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수익성 확보, 부실 방지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성과급 자체가 뭐 작년만치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고요. 자, 저축은행이 성과급 기대감이 커지는 건 최근 몇 년간 외형 성장에 이제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도 1금융권, 2금융권 하면 2금융권이 굉장히 작고 복지도 안 좋고
성과급도 없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이금융 가기 싫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닌 게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축은행에 대해서 성과금 기대가 커지는 건 몇 년간 이제 외형이 우리가 알던 여기가 아니라 점점점 파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자, 지난해 9월 말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총 자산은 약 112조. 저축은행은 마침내 자산 100조 원 시대를 열었대요. 그리고 실적도 개선됐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저축은행 하면 알만한 SBI, OK, 페퍼, 웰컴,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상위 대형 저축은행 5곳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이렇게 아무튼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금융권 쓰시는 분들은 2금융권도 이런 상위 5개 저축은행 정도 써볼만 하다. 여러분, 여기 써도요, 사실 냉정하게 안 되는 학생도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경우의 수를 빼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시죠? 커진 몸집에 맞게 임직원 수도 증가됐고, 아무튼 이렇게 됐고, 또 성과급도 두둑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저축은행 임직원 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지인들한테 들은 뭐 안 좋아, 이금융권은 나빠, 뭐 무조건 그런 것보다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한다면 저축은행 쪽에서도 사람을 채용을 더 한다는 거고, 그쵸? 그리고 하는 일도 예전보다 조금 더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원도 늘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특히 지난해 대출 수요가 늘면서 저축은행이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많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대부분 저축은행은 이제 기업금융에, 그쵸? 중심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무 경험을 만약에 뭐 이런 거죠. 만약에 그 1금융권, 2금융권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1금융권, 2금융권 선택할 때 기준 이 영상 한번 보세요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제 판단 기준은 제가 NCS로 해놨어요. 필기시험. 근데 필기가 죽어나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자, 그런데 난 금융권에 미치도록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 1금융권에서 몇 년을 배워야 될 건 여기서 1, 2년 안에 끝낼 수가 있다고요. 왜냐? 없잖아요, 사람이. 1금융권은 사람도 많고 직급이라든가 하는 일이 딱딱딱 이제 정해져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멀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업무를 다루는 범위가 1금융권보다 훨씬 더 빡세고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내 연봉을 좀 더 업해서 다른 데 이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 주관을 좀 갖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이제 몸집을 크게 불렸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시중은행 때문에 대출 수익이 난 거 아니냐. 이제 저축은행 너희도 이제 요거 막으면은 수익 그렇게 안 나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이 100조 원을 그 돌파를 두고 있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거고요. 하지만 올해에는 대출 규제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R 기준이 작년까지는 60%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1금융권에서 안 되면 이제 저축은행으로 와서 DSR 20%를 더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하향됐잖아요. 그래도 1금융권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도 올 거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은행에 대한 수익성은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금융권에서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최대 1.75%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예대 마진을 통한 수익을 깨하는 것도 이제 뭐 조심스러워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져 부실 방지도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이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이게 연동된 지금 뭐 수신금리라든가 여신금리가 다 올라갈 건데 만약에 여신금리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린 사람, 그쵸,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자가 많아지면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손 들어. 다이.
나 회생할래? 파산할래? 막 이래버리면 부실채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더군다나 커지기 때문에 뭐 부실 방지도 이제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축은행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서 상환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 터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 정도는 우리가 좀 알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요 한 개의 기사만 보고요. 내일은 제가 뭐 출장을 새벽부터 일찍 가갖고 내일은 매식경고 부득이 이제 못하고요. 다음날,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매식경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진짜 몇 개 영상만이라도 꾸준하게 한번 보세요. 꾸준하게 보시고 나 진짜 만약에 금융공원에 가고 싶어.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내가 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카페 공지사항 보시면 제가 지금 그 교육 일정 써놨잖아요. 각각 이 교육 과정의 목적이 달라요. 매식경과 이츠미, 그 다음에 이번에 4주반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실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4주 올패스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타이트하게 제가 넣어놨어요. 요것만 알아도 뭔가 문제가 안 되게.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을 지금 제가 넣어놨으니까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금융기관을 이해하지 못해요. 금융기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은행을 가야 될지, 증권회사를 가야 될지, 보험사를 가야 될지 이 선택 기준이 없는 거야. 그냥 남들한테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리고 은행을 왜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차에 맞춰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차시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자소서도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금융권 자소서 특히. 그래서 합격한 자소서, 불합격한 자소서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자소서가 마스터 되려면 금융권은 특히 은행별 이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면접도 금융권 면접은 물론 일반계 면접과 다르지 않지만 약간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금융권 면접하면 지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제 이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꼈지만 경제 지식이 없어도 이번에 합격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면접의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면접의 전략이 자꾸 근데 금융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면접을 올 때 자꾸 경제 지식에 대한 지식 자랑을 하는데 이 지식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면접관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면접을 잘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FA 5050 현장 방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면접에 마스터하는 그러한 것들 총 12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2월 1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니까 진짜 금융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틀을 잡고 싶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내일 매식경은 잠시 그 하루는 제가 출장상 쉬기로 하고요.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